자, 대단원 2단원, 대단원 1단원 나오겠고, 대단원 2단원 확률 나가볼 건데, 자, 확률이란 우리가 중학교 때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용어들을 먼저 좀 정리를 하고 그러게 될 건데, 이거 내가 경우의 수때 설명해줬어. 경우의 수할 때 미리 내가 한번 설명했던 내용이거든. 원래 교과서에서는 이 용어들은 여기서 나와요. 자, 자, 따라하세요. 동일 조건 반복하는 결과가 우연에 의해 결정. 그렇게 되는 실험 또는 관찰. 말이 좀 복잡하지.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뭔가를 하는 거야. 주사위를 던진다, 공을 뽑는다, 사람을 뽑는다. 이런 어떤 행위를 하는 걸 우리가 그 행위를 시행이라고 부르고 약속을 한 거고요. 엄밀한 정의는 이렇지만 실제로 이걸 너네가 기억할 필요는 없어. 뭔가 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따라서 표본 공간. 이거는 자주 나왔던 용어야. 우리 경우 수할 때. 따라하세요. 모든 결과를 원소로 하는 집합. 표본 공간은 집합이야. 표본 공간은 뭐라고요? 집합. 따라하세요. 모든 결과를 원소로 하는 집합. 예를 들면 주사위 한 개를 던졌어? 그럼 나올 수 있는 결과가 몇 가지예요? 6가지가 되겠죠? 그 각각의 결과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니까 원소가 몇 개 있는 집합인 거야? 6개가 있는 집합이야. 주사위를 2개를 던졌어? 나올 수 있는 결과가 몇 개일까요? 36개겠죠? 그러면 그 36개 1, 1, 1, 2, 1, 3, 2, 1, 1 이게 하나의 원소인 거야. 꼭 숫자 1이 원소일 필요 없고 1과 1이 나왔어요. 1,1 순서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원소인 거야.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지. 주사위 2개 던졌다. S 표본 공간은 영어 샘플 스페이스라고 해서 앞글자 S를 따서 쓰고요. 그럼 우리가 일단 하면서 전체 집합을 U로 안 쓰고 S라고 썼죠. 하나? 자, 여기 주사위 2개 던졌다. 그러면 1, 1 이게 하나의 원소인 거야. 주사위 하나는 몇이 나오고 1, 하나는 몇이 나왔다? 이런 의미의 원소인 거지. 원소를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하나는 몇이 나왔고 1 하나 몇이 나왔다? 땡땡땡에서 1 몇 가지 나오고요. 땡땡땡에서 몇 가지 나오고 6, 1, 그 다음 땡땡땡에서 몇 가지? 이렇게 해서 몇 개의 원소가 36개 원소가 있는 그 집합을 따라하세요. 전체 집합 표본 공간 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 공간이라는 표현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표본 공간은 집합의 집합. 따라서 모든 결과를 원소로 하는 집합. 그래서 우리 집합 기호를 계속 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연습하라고 막 모르는 법칙 쓰고 막 이것저것 막 했었죠. 자, 그 다음 따라서 사건. 자, 표본 공간을 정의한 후에 우리가 사건을 정리를 하는데 사건이 뭐냐라고 하면 따라하세요. 결과의 일부분을 원소로 하는 집합. 좀 더 간단히 말하면 따라서 표본 공간의 뭐예요? 부분 집합의 일부분인 거야. 예를 들면 주사위 2개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결과가 36가지라고 그랬죠? 예를 들면 두 눈의 합이 10 이하가 되는 사건이라고 하면은 1, 1 합이 몇이에요? 2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거고. 근데 예를 들면 6, 6 하면은 합이 몇이 돼요? 10이 이거 포함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전부 다 36개를 다 가져가진 않고 예를 들면 10 이하라고 했으니까 5, 6, 6, 5, 6, 6이 3개 원소를 제외한 33개를 원소로 하는 부분 집합이 되는 거죠. 또는 10 이상 하면은 4, 6, 6, 4, 5, 6, 5, 5, 6, 6, 6 이렇게를 원소로 하는 부분 집합입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 뭔가를 했어. 따라서 시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시행에서 나온 결과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그 모든 결과를 원소로 하는 집합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표본 공간이라고 부르고 그 표본 공간, 그러니까 결과들의 일부분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건은 집합이야. 표본 공간도 집합이야. 그래서 우리가 사건을 표현할 때는 집합 기호를 이용해서 한다. 왜요?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집합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자, 간단하세요. 근원 사건. 이건 우리가 경우의 수할 때는 언급을 따로 안 했었는데 따라서 원소가 한 개의 사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표본 공간에 원소가 주사위 2개 던진 걸로 계속 예시를 낼게. 그러면 원소가 몇 개가 있다고요? 36개가 있을 거예요. 636 하니까 그 원소들을 여러 개를 가지고 몇 개를 가지면 그 부분 집합 사건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사건들 중에 따라하세요. 원소가 한 개의 사건. 1 그거 하나만 딱 가지는 어떤 부분 집합이 있었다. 그 사건은 따라하세요. 근원 사건. 사건 중에서도 우리가 근원 사건이라는 특별히 이름을 추가로 붙여줘요. 왜요? 하면은 이따가 확률을 정의할 때 이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
얘가 정의를 할 때 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름을 따로 붙인 거야. 원소가 두 개인 사건 이름 그냥 안 붙였어요. 딱히 뭐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데 원소가 몇 개인 사건, 한 개인 사건은 이제 확률을 정의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름을 특별히 붙여줬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또 앞부터 정리를 할게. 뭔가를 했어. 뭐 했다라고 부른다고요? 시행했다라고 부를 거야. 그리고 시행했을 때 나오는 결과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결과들을 모든 결과를 원소라는 어떤 집합이 있다면 그 집합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 기호로는 대문자 S를 쓰기로 했다. 그나요? 우리가 그 표본 공간 그 집합이죠. 거기서 일부분을 원소라는 집합, 부분 집합이죠. 그걸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 사건. 그 사건들 중에서 특별히 원소가 몇 개인 사건에 한 개인 사건은 이제 나중에 뒤에서 언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 붙여줬다 그랬죠? 무슨 사건? 근원 사건. 여기까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용어는 정의, 약속 이거 외워야 돼요. 자, 그다음 따라하세요. 전체 집합. 따라서 전 사건. 그리고 집합, 그럼 사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따라하세요. 공집합. 그럼 무슨 사건? 공사건 이라고 부르면 돼요. 전체 집합이라는 거는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를 다 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또는 표본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 하면은 모든 경우는 아니지. 주사위 1, 2, 3, 4, 5, 6 적혀 있는데 주사위 던졌을 때 10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 하면은 무조건이지. 그러면 그 표본 공간 S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가지지. 따라서 전 사건. 표본 공간과 같은 집합입니다. 전 사건. 전체 경우 전 사건. 표본 공간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무조건 일어나잖아요. 주사위 눈이 10 이하가 된다. 무조건이죠. 따라서 공사건. 정사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예를 들면 주사위 눈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사건 하면은 1, 2, 3, 4, 5, 6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와? 그러면 걔에 해당되는 원소가 없는 거야. 원소가 없는 집합, 그래서 무슨 집합? 공집합. 사건에서 무슨 사건? 그렇죠. 일어날 수 없는 사건. 그래서 공집합에 해당한다. 기호로 실제로 공집합이었어요. 따라하세요. 공집합, 공사건. 이렇게 읽어주면 돼.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 용어에 익숙해져야 돼. 익숙해져야 되고요. 이런 용어를 모른다고 해서 너네가 문제 하나도 못 푸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복잡한 문제,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집합기호, 우리 사건을 집합으로 표현해서 식을 변형한다는 우리가 좀 간단히 만들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아야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 되나? 아마 대부분의 세나이미스 문제들, 대부분의 마플 문제는 이걸 정확히 몰라도 대충 풀어도 풀려. 마플 떴구나. 세나의 일부 몇몇 문제들은 아마 이거 정확히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나올 테니까 잘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 자, 용어의 정의. 이번에는 어떤 사건들의 집합들의 관계, 사건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들이야. 따라하세요. A 또는 B. 그러면 집합으로는 우리가 무슨 집합이라고 부르죠? 합집합. 사건에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죠? 합사건. 우리의 경우에서 했던 내용이죠. 합사건 하면 우리가 또는 이라는 뜻이 나오겠죠? A이고 그리고 B. A 동시에 B 이렇게 되면 따라하세요. A, B의 교집합. 우리가 사건에서는 A, B의 무슨 사건? 곱사건. A는 곱사건이다 이런 말은 없는 거야. 곱사건. 그러니까 A는 합집합이다 이런 말 없죠.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의 합집합? 누구와 누구의 교집합이지? 따라하세요. A, B의 합집합. 그럼 우리가 A, B의 무슨 사건? 합사건. 집합 A, B의 교집합. 그럼 사건 A, B의 무슨 사건? 곱사건이라는 표현 익숙해지세요. 자, 배반 사건은 따라하세요. 겹치는 게 없다. 교집합이 공집합. 곱사건이 공사건. 우리 집합에서는 겹치는 게 없다? 그럼 따라하세요. 두 집합은 서로소이다. 그리고 자연수에서의 서로소는 공약수가 1밖에, 공통의 약수가 1밖에 없으면 서로소를 불렀어. 자연수에서. 예를 들면 2와 3, 2는 약수가 1, 2, 3은 약수가 1, 3. 겹치는 게 1밖에 없죠? 그럼 두 수의 관계를 서로소라고 불렀는데 집합에서 따라하세요. 겹치는 게 없다. 교집합이 공집합. 그럼 집합에서는 두 관계를 따라하세요. 집합 A, B는 서로소이다. 이렇게 불렀어. 우리가 사건에서는 따라하세요. 사건 A, B는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불러주면 약속을 했어요. 배반 사건이란 말이 나와도 당황할 필요 없어. 아, 겹치는 게 없구나 하면 되는 거야. 겹치는 게 없으면 무슨 사건이라고요? 배반 사건. 그러니까 이거는 A이면서 동시에 B가 불가능하다 이거야.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의미하는 게 배반 사건인 거야. 예를 들면 주사위를 하나 던졌는데 그 주사위 눈이 짝수이면서 3 이하 가는 불가능?
짝수이면서 3 이하 가는 불가는? 왜 불가능해요? 2는 3 이하지만 짝수니까 겹치는 게 있잖아. 근데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졌는데 홀수이면서 짝수가 된다. 홀수이면서 동시에 짝수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건 안 되는 거야. 그런 사건. 따라하세요. 여집합, 여사건. 이건 많이 썼죠. 이건 중학교 때도 뭔지도 모르고 여사건, 여사건 했었죠? 여사건이 뭔지도 몰랐지. 근데 그냥 썼잖아요. 여집합을 의미하는 거.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 그 사건은 A의 여사건이라고 부르고 여집합 기호를 이용해서 풀는다. 여기까지가 약속이에요. 자, 정리를 해보면 앞에서는 어떤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했고요. 지금 뭐라는 거냐면 두 개 이상의 어떤 사건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을 배웠어. 따라하세요. A 또는 B. 집합으로 나타내면 따라하세요. A 합 B. A, B 합집합이죠? 근데 우리가 사건에서는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A, B의 무슨 사건? 합사건 이렇게 부르고 A이면서 동시에 B 그리고 A 이곱 B A 이곱 B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이걸 따라하세요. 두 집합의 교집합. 우리가 사건에서는 두 사건의 무슨 사건? 곱사건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겹친다. 겹치는 게 없다. 교집합이 공집합. 곱사건이 공사건. 집합 A, B는 서로서. 사건 A, B는 배만 사건. 다 같은 의미예요. 지금 방금 말한 건 다 똑같은 의미예요. 다 같이야. 자, 그리고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 A의 무슨 사건? 여사건. 그래서 우리가 A 여집합 기호를 표현한다. 아직 배우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제 우리가 확률을 배울 건데요. 중학교 때는 그냥 확률하면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구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좀 더 다양한 상황을 다루다 보면은 이게 안 될 때들이 있어요. 그래서 확률은 고등학교 때 배우던 확률을 크게 세 가지의 확률을 배우게 돼요. 따라하세요. 수학적 확률. 이게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그 확률인 거야. 따라하세요. 통계적 확률. 통계적 확률은 이제 뒤에서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수학적 확률,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못 쓸 때 그때 우리가 쓰는 게 통계적 확률이고요. 따라하세요. 기하학적 확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학적 확률, 우리 중학교 때 배운 이 확률이죠. 이걸 못 쓸 때 우리가 대체해서 우리가 쓰는 확률이 기하학적 확률이에요. 총 세 가지를 배웠는데 따라서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 대부분의 문제는 이 수학적 확률을 쓰게 될 거야. 그래서 얘를 잘 다루면 대부분의 문제가 풀리고 이거 안 되네 할 때 우리가 고려를 하는 게 기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수학적 확률의 정의예요. 우리가 따라서 사건 A의 확률 그리고 이제 사건 A 확률에서 프로버빌리티 확률이죠. 그래서 P 이렇게 쓰면 PA 1등과 NA 이렇게 하면 따라하세요. 집합 A의 원수의 개수.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따라 사건 A의 무슨 수라고 해석했죠 이거? NA 하면 무슨 수라는 뜻인 거야? 그건 집합에서 이거고요. 우리 확통에서는 따라하고요. 사건 A의 오늘 이런 표현 쓸 수 있어야 돼. 사건 A의 경우의 수 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자, 근데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사건 A의 뭐라고 읽을 거라고요? 사건 A의 확률. 따라 사건 A의 경우의 수. 따라서 사건 A의 확률. 이렇게 부르자는 거 지금 약속을 하는 거야. 이것도 약속이니까 외워야 돼. NA 하면은 N 세모하면 따라하세요. 사건 세모의 경우의 수. 세모인 경우의 수를 구해라는 뜻인 거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세모인 확률을 구해라는 뜻으로 약속을 줄여 쓰는 거야. 말이 너무 길지 않아. 사건 A의 확률 7글자 써야 되는데 사건 A의 경우의 수 9글자 써야 되는데 얼마나 편해? 줄이면 안 돼. 자, PA는 어떻게 정의되느냐? 그러면 중학교 내용이야 되면 따라서 S분의 NA. 이거는 이 용어 자체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중학교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자, NS 하면 S가 뭐였니? 따라서 표본 공간 전체 집합. 그럼 NS 하면 따라서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라는 뜻인 거예요. 전체 경우의 수 보면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된다 그랬죠? 누구의 뭐? 집합에서 나타내면 누구의 뭐? A의 원소의 개수. 근데 우리가
확통에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사건 A의 경우의 수. 그래서 따라하세요. 전체 경우의 수는 사건 A의 경우의 수. 그리고 우리가 사건 A의 확률로 정의를 한 거야. 이게 중학교 때 배우는 중학교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였거든. 주사위를 던졌어. 주사위 1, 2, 3, 4, 5, 6 적혀있는 일반적인 주사위가 있는데요. A 땡땡 3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3 이하 나올 확률 하면은 이제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얘랑 똑같은 말은 기호로 표현하면 3 이하가 나온 사건은 내가 정의해놨어요. 뭐라고? A1 뭐라고 읽어줘도 돼요? 확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중학교 때 어떻게 했냐면은 전체 경우의 수, 주사위 던져서 나오는 전체 경우가 몇 가지죠? 6개가 있죠? 1, 2, 3, 4, 5, 6. 그 중에 3 이하는 몇 개? 이렇게 풀어서 그럼 몇 분의 몇? 이렇게 푼 게 중학교 때 우리 풀었던 내용에 따라서 NS분의 NA. 지금 이 기호로 집합규를 나타내서 벤 다이어그램을 보여주면 SN의 원소가 1, 2, 3, 4, 5, 6이 들어가 있을 거야. 따라하세요. 모든 경우를 또는 따라서 모든 결과를 원소로 하는 집합. 이렇게 풀어온 공간이 있었을 거고, 사건 A가 몇 이하가 나오는 사건 3 이하니까 걔네들을 원소로 하는 부분 집합인 거야. 이런 느낌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랬을 때 PA를 구해라. 따라서 NS분의 NA. NS 몇 개예요? 6개. NA 몇 개야? 그래서 6분의 3에서 2분의 1이 됐던 거야. 너네 중학교 때 하던 게 이거예요. 엄밀한 얘기. 왜 이렇게 하는지 몰랐죠? 이렇게 정의해서 그런 거야. 근데 뭔가 각 근원 사건이 하고 말이 안 나와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 중학교 때는 여기 뭔지는 아직 완성을 내가 시켜놓진 않았지만 여기 조건을 만족하든 안 하든 이렇게 풀면 다 나와. 근데 고등학교 학년에서는 뭐냐? 이걸 만족시켜줄 때도 있어요. 대부분이야. 만족시켜주지만 가끔 이걸 만족시키지 않을 때가 있어. 근데 이거 그냥 바로 틀리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중학교 때 A 이고 B 하면 무조건 곱하기 이렇게 했거든. 고교법칙 무조건 해버렸거든. 그래서 지금 확률계통계에서는 A 그리고 B일 때 고교법칙 못 쓰고 합의법칙을 써야 될 때도 생기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야. 확률을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로 풀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쓰면 안 될 때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언제 쓸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처음 공부할 때는 이거 써도 되는 건가? 확인. 써도 되는 건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많이 확인을 해야 돼. 그럼 나중에는 보자마자 딱 알아. 이거 되네. 이거 쓰면 안 된다. 딱 알아요. 많이 풀어야 돼.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많이 해야 빨라지는 거니까 많이 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쓰면 안 될 때가 있대요. 언제일까? 자,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이 수학적 확률을 쓸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면 따라하세요. 각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 또는 이제 엄밀하게 좀 자세히 써주면 일어날 확률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우리가 좋은 표현, 아직 쓰지 마. 좀 더 좋은 표현은 일어날 확률이 같은 정도로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주사위를 던졌지. 6분의 3 이걸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 따라하세요. 근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같은 정도로 기대된대. 또는 이제 각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고 말해도 괜찮아요. 자, 근원 사건 하면 따라서 원소가 한 개인 집합. 이 근원 사건이야. 이 집합도 근원 사건. 이렇게 그럼 근원 사건이 총 몇 개가 나와요? 원소 개수만큼 나와. 그 원소 하나 가지는 사건이 근원 사건이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좀 복잡하네. 원소가 6개면 근원 사건이 몇 개라고요? 6개. 원소가 36개. 주사위 2개 던지면 결과 36개가 나오죠? 그럼 근원 사건이 몇 개야? 36개인 거야. 자, 따라하세요. 일어날 확률이 같을 때. 주사위가 1, 2, 3, 4, 5, 6이 나올 확률이 똑같으면 6분의 3이 되겠지. 근데 예를 들면 주사위를, 그 사기꾼이 주사위를, 야광 주사위를 좀 안쪽에 장난질을 쳐놔가지고 6 있는데 여기 무게를 좀 무겁게 해놔가지고 반대편이 1이거든. 6 반대편이.
여기에 무게를 엄청 무겁게 이쪽에 이 표면에 깔아놔서 얘가 자꾸 바닥으로 깔려. 그럼 누가 나올 확률이 엄청 높아지는 걸까요? 1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그럼 3 이하에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 아닐 거야. 1이 개만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걸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따라가세요. 각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또는 따라하세요. 근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같을 때 또는 따라하세요. 근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그때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좋게 알아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하지 않아요. 확통에서는 그걸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예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자, 1111 23 주사 위에 1이 4개 기다 이렇게 2개 2 하나 3 하나 이렇게 해서 적혀있는 주사위가 있을 때 가정을 합시다. 자, 그때 2에 나올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봐봐 모든 결과 1 또는 2 또는 3이 나오는 거죠. 모든 결과를 원소라는 집합하면은 S의 원소가 몇 개가 될까요? 3개일 거야. 뭐가 나오거나 뭐가 나오거나 뭐가 나오거나. 자, 이렇게 세팅이 됐다면 1이 나올 사건은 내 사건 A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러면 PA는 이때 PA는 하면은 NS분의 NA가 되고, 자, 사건 A는 뭐가 나오는 집합이라 그랬죠? 1이 나오는 거니까 A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NS분의 NA 하면 몇 분의 몇이 나오니? NS 몇이에요? 3. NA 몇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닐 것 같지? 많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잘못되고 틀린 거야. 잘못 구했어. 왜 잘못 구했냐? 따라하세요. 근원 사건이 1이 원소라는 집합, 2 원소라는 집합, 3 원소라는 집합. 나올 확률이 똑같아야 돼. 근데 지금 누구만 개 많아요? 1이 개 많지. 1 나올 확률이 2 나올 확률 몇 배겠어? 딱 봐도 몇 배야? 얘가 4개고 얘가 하나면 4배 더 많이 나오겠지. 그럼 같은 정도로 기대되지 않는 거야 이게. 1에 나올 확률이랑 2가 나올 확률이 다른 거야. 그럼 이걸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때는. 지금 이해되니? 자, 그럼 어떡하나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하세요. 확률은 같은 것을 다르게 보다. 무조건은 아니고요. 대체로 그러는 게 좋아요. 여기서는 이건 맞거든? 이게 같은 건 맞아. 여기 봐. 왜냐면 PA를 이걸로 쓰면 안 돼요. PA가 NS분의 NA가 되려면 근원 사건이 어때야 된다고요? 읽어주세요. 네. 또는 이렇게 따라하세요.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그냥 일어날 확률이 같을 때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문제가 뭐야? 1은 똑같은 1이야. 결과는 얘가 뽑히든 얘가 뽑히든 1이 나온 거라서 1 이렇게 쓴 거거든. 따라서 같은 것을 다르게 본다. 1A, 1B, 1C, 1D 이렇게 놓고, 그럼 결과가 1A 나온 거랑 1B 나온 걸 다르게 생각한다면 원소가 1A, 1B, 1C, 1D, 2, 3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결과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6개가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중에서 1이 나오는 경우는 이 4개가 되니까 이때는 A가 이렇게 됩니다. A라는 집합이 같은 집합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우리가 PA를 구해라 라고 했을 때 NS분의 NA를 하면 전체 원소의 개수 몇 개고요? NS 6이죠? NA 몇이에요? 4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기대했던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야. 이건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따라하세요. 표본공간 설정. 표본공간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공식을 쓸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표본공간 설정은 자기 맘이야.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상관없어. 근데 이 확률 공식을 쓰려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쓸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 자주 들을 거야. 따라하세요. 표본공간 설정. 표본공간을 잘 설정해준다는 건 따라하세요.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 그렇게 설정해주면 잘 설정한 거야. 왜? 수학적 확률 공식을 쓸 수 있으니까. 이해됐어? 친구야, 왜 이렇게 졸려? 어떡해? 너 좀 계속 너 안 잠든 건 기특한데 너 집중 안 되지? 안 됐지 집중? 네, 괜찮아. 괜찮았어?
다른 친구들도 어차피 처음 배우니까 한 번 더 들어보자. 한 번 더 설명해서 잘 들어봐. 집중. 안 되면 허벅지라도 스스로 꼬집으세요. 네. 자, 우리가 확률을 세 가지를 배운다고 했어요. 따라하세요. 수학적 확률. 이게 우리가 배웠던 그 확률이야. 근데 이걸 못 쓰면 우리가 따라하세요. 통계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 이거는 대체야, 대체. 대부분 이 수학적 확률로 끝내야 돼. 저는 수학적 확률을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또는 따라하세요. 일어날 확률이 같을 때 아니면 일어날 확률이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이 중에 하나만 알면 되겠죠? 그냥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라고 합시다. 자, 그때는 우리가 사건 A의 확률을 NS분의 NA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걸 만족하지 않는다면 이걸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왜? 우리가 생각한 거랑 결과가 다르게 나와. 잘못돼서 나오잖아. 이럴 리가 없잖아. 3분의 1 리가 없잖아. 이 4개나 있는데. 그래서 따라하세요. 표본 공간을 잘 설정해야 된다. 우리 확률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그런 관점에서는 잘 설정한다는 것은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게 설정하는 게 잘 설정하는 거야. 어떤 경우에 그럼 이상하게 설정이 되냐면 따라하세요. 같은 것이 포함되었을 때. 집합에서는 1, 4개면 다 1 하나로 보거든. 그래서 뭔가 설정이 이상해지는 거야. 그래서 아니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잘 설정할 수 있을까? 따라서 같은 것을 다르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그래야 나와요. 이렇게 설정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따라하세요.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됨으로 표본 공간을 잘 설정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써보냐? 지현아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표본 공간 설정이라는 걸 우리가 하게 된 거야. 쉬운 문제는 안 해요. 근데 어려운 문제는 이걸 해야 돼. 표본 공간 설정을 신경 써야 되는 거 같은 게 포함되어 있을 때는 따로 잘 설정해야 될 수도 있고 그냥 해도 될 수도 있어.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판단을 해야 되고요. 같은 게 포함됐다고 무조건이 아니라 같은 결과, 같은 것으로 보게 되는 결과가 있을 때인 거거든. 약간 뉘앙스가 다른데 쌤에 나오면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고 아니면 마팔 때 설명을 해줄게. 기호 표현하는 거 집합으로 표현하는 거 익숙해져야 돼요. 벤다이블 그릴 수 있고 집합기호로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왜 집합기호를 자꾸 쓰나요? 집합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 사건을. 자,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런 내용을 봤잖아요. 자, 우리가 수학적 관계를 사용할 수 없을 때 대체하는 그 도구들 2개를 배워요. 2가지의 확률을 추가로 배웠는데 자, 따라하세요. 통계적 확률. 이건 언제 쓰는 거냐? 예를 들면 봐봐요. 내가 슛을 했을 때, 축구라고 가져봅시다. 슛 했을 때 골이 날 확률을 하면은 결과는 2개야. 따라하세요.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근데 이게 지금 그럼 2분의 1이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내가 축구 슛 해가지고 들어간 게 무조건 다 2분의 1일까? 내가 찾은 막 손흥민이 찾은 다 2분의 1이야? 아닐 거란 말이죠. 따라서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지 알 수가 없다. 또는 따라서 근원 사건의 확률을 알 수가 없다. 그럴 때는 야 씨, 이거 몇 분의 몇 소리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우리가 통계적 확률을 쓰게 돼요. 직접 그냥 해보는 거야. 야, 너 몇 분의 몇인지 모르겠으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 1000번 차서 네가 몇 번 집어넣는지 한번 테스트해보면 대충 몇에 가까운지는 알 수 있잖아. 해서 우리가 근사치를 구하는 게 따라서 통계적 확률. 이건 언제 쓰는 거라고요? 뭐를 알 수 없을 때? 모든 하나하나의 각각의 결과들을 모니터하는 사건,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런 사건의 뭐를 알 수 없을 때? 확률. 알 수 없을 때.
해보는 거야. 한번 해보자. 야 모르겠으니까 한번 어떻게 한번 해보자. 를 하는 거예요. 자 몇 번 그 시험을 해봤대요. 1000번 진짜 차봤대. 그중에 몇 번 들어갔대? 야, 그럼 이 확률은 몇 분의 몇이라고 하자라고 부르면 될까요? 1000분의 332로 진짜 그냥 부르기로 약속을 해주는 거야. 통계적 확률. 그럼 너의 final 통계적 확률은 1000분의 432야. 이렇게 불러주기로 약속을 하는 거야. 진짜 시행을 한번 해보는 거지. 그래서 시행 횟수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오고 그 횟수로 확률을 계산하겠다. 이게 무슨 확률이라고요? 통계적 확률. 원래는 뭐였냐면요. 해본 공간에 이렇게 되는 거였어. 골이 몇 골 이렇게 두 개야. 그럼 2분의 1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이게 내가 MS분의 MA 하려면 그래서 원소 두 개 중에 한 개 이렇게 하려면 얘가 일어날 확률이랑 얘가 일어날 확률이 어때야? 같아야 내가 이걸 쓸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확률 모르는 상태인데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무슨 확률을 이용을 한다? 통계적 확률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얘는 잘 안 해요. 근데 문제 딱 보면 이거 통계적 확률이구나 하고 알아요. 뭔가를 계속 여러 번 반복을 해서 횟수를 체크한다? 이 통계적 확률로 재는 거구나 판단할 수 있어. 문제를 보면 알 거야. 저는 기하학적 확률은요 주로 언제 쓰는 거냐면 따라하세요. 무한집합. 무한집합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보세요. 수직선상에 0이랑 1 사이 수직선을 그려볼게요. 10. 모든 실수 중 하나를 선택할 거래요. 그랬을 때 1이랑 4 사이 이쯤을 1, 4로 쓸게요. 자 나올 확률이래요. 그러면 내가 1이랑 4 사이의 수가 나오는 사건을 내가 사건 A라고 정의를 할게. 그러면 PA를 구해라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NS분의 MA가 될 거야. 왜냐? 내가 이 사이에 실수를 고를 확률이 다 똑같다고 전제를 깔게요. 자 그러면 요 0을 뽑을 확률, 1을 뽑을 확률, 4 뽑을 확률 다 똑같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일단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니까 이걸 써도 되겠네. 근데 문제가 뭐냐? NS 하면은 0 이상 10 이하의 따라서 모든 실수. 보나 몇 개야? 뭐라고? 셀 수 없어. 무한대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원소의 개수가 분모의 몇 개라고요? 무한대. 자 A에 해당하는 원소는 1 이상 4 이하의 이 사이의 모든 실수야. 몇 개야? 무한대. 계산이 안 돼요. 이럴 때 쓰는 게 따라서 기하학적 확률. 성분의 길이 또는 넓이비를 이용하는 거야. 자 여기서는 그러면은 전체에 해당하는 부분의 길이는 얼만큼이었는데요? 10이었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길이는 몇인데요? 3. 그러면 우리가 성분의 길이인 몇 대 몇을 쓰자? 10대 3을 쓰자라고 부르는 게 이게 기하학적 확률이에요. 또는 이런 거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원판이 있고요. 넓이는 똑같고 이렇게 있다 가정을 합시다. 짝을 12 이렇게 쓰고 이런 원판이 있었어. 근데 내가 이거를 다트를 던질 건데 이 바깥쪽으로 빗나가는 경우 제외하고 경계선에 붙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무조건 이 4개 중 하나에 꽂히는 거야. 자 그랬을 때 A에 다트가 꽂힌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요 여기 꽂힐 수 있는 결과, 여기 꽂히는 게 하나의 결과, 여기 꽂힌 것도 하나의 결과, 여기 꽂힌 것도 하나의 결과야. 결과가 개 많아요. 이 사이에 점이 무수히 많잖아. 그럼 무한대분해 하고 이 A에 꽂힌 경우도 여기 꽂혀도 A, 여기도 A, A 엄청 많아. 그래서 너무나 원꼴이 나와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넓이 이용. 그럼 전체 넓이에 대비했을 때 A의 넓이는 몇 분의 몇이니까? 4분의 1. 그래서 넓이비가 4대 1이니까 기하학적 확률로 4분의 1이라고 하자 라고 하는 거야. 이게 따라서 기하학적 확률. 얘도 가끔 써요. 자 여기서 이게 모든 실수였으면 이렇게 무한대였잖아요. 문제 조금 바꾸면 이럴 수도 있어. 따라서 모든 정수. 정수는 무한대가 아니야. 0 이상 10이 하면 정수 몇 개? 11개. 됐죠? 그럼 전체 경우수가 무한대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1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1 이상 4 이하의 모든 정수 하면은 1, 2, 3, 4니까 몇 개? 4개. 그러면 여기가 무한대가 아니라 몇 개가 되는 거야? 4개. 여기가 만약 정수 또는 자연수 막 이런 분이었으면 정수였으면 이게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예요? 11분의
4로 이제 구할 수 있는 수학적 확률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모든 실수, 모든 유리수, 무리수 이런 거면 무한이 많아서 무한대면 무한대라서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성분의 길이비를 이용한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써보세요. 네. 한글로 써줄까? 길이비를 확률로 쓰겠다 라고 한 거예요. PA는 빨리 쓰면 좋겠네. PA는 성분의 길이비는 10분의 3 이렇게 저렇게 구하는 게 기하학적 확률이에요. 채연아 이해되니? 상대적 확률과 기하학적 확률을 알겠어요? 자 이거를 너네가 뭐 외우면 너무 좋은데 안 외우더라도 그때그때 봤을 때 어떻게 다룰지만 알면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냥 확률이 세 가지 확률이 있다 정도는 알면 좋지 않을까. 제일 많이 쓰는 게 채원아 무슨 확률이라고요? 수학적 확률. 그걸 못 쓸 때 우리가 대체할 거 몇 개를 더 배웠다고? 2개. 첫 번째 뭐? 그 다음 뭐? 기하학적 확률 뭐 이런 거죠. 네. 내가 추출을 넣었나? 추출을 안 넣었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률을 정의했으니까요. 확률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문제를 쭉 바로 풀게. 개념이니까요. 개념 한번 복습하고 쉬는 게 낫겠네요. 자 PS 하면은 따라하세요. 전체 사건. 그래서 전사건이라고 부르고 전사건의 확률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거는 수학적 확률의 정의예요. 뭐분의 뭐라고 쓸 수 있죠? S분의 N S가 되겠지? 와 뭐야 1 따라하세요. 전체 사건의 확률 또 따라하세요. 전사건의 확률 이렇게도 읽어줄 수 있어. 문제에서 전사건의 확률이라고 하면 저걸 의미하는 거야. 전체 모든 경우가 다 일어날 확률은 몇이다? 2가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공사건의 확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니까 대략 몇이겠어요? 0이겠지. 왜 0이에요? 식으로 표현하려고 하면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고 가정하고 좀 봅시다. NS분의 하고 뭐라고 씁니다. N 공집합 이렇게 쓰면 되겠죠? NS는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N 공집합은 알아. 공집합 원소는 몇 개니까? 0 이렇게도 써줄 수 있다는 얘기죠. 집합 기호로 사실 그냥 1, 0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집합 기호로 표현하는 거 연습 좀 했으면 좋겠어서 했었고요. 자 그다음 어떤 PA, A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PA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확률이기 때문에 이 A는 집합이죠? 원소가 제일 적으면 몇 개? 0, 공집합이 되는 거야. 제일 많으면 누구랑 같아지는 거야? S랑 똑같아지는 거야. 전체 전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확률은 항상 몇 이상? 0 이상. 그리고 막 3 이런 거 안 돼요. 몇 이야? 2야 우리가 배웠던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외용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A의 원소의 개수는 공집합보다는 같거나 크거나 많고 전체의 집합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세 변을 NS로 나누는 거예요. NS, NS, NS 이렇게 나누는 거야. 이렇게 나눠주면은 우리가 근원사건이 같은 정도 기대된다고 가정하면 얘를 뭐로 바꿀 수 있죠? 0, P 공집합 0. 이건 뭐 할 수 있어? P, S에서 몇? 1. 이거는 뭐 할 수 있어? P, A. 그래서 PA가 0 이상 1이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는 A의 집합 확률이래요. 채연아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뭐로 했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전체에서 저 A가 가능한 확률을 빼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기억으로? PS 빼기 PS가 몇인데? 맞아요. 그래서 뭐라 쓸까 내가? 1 마이너스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걸 내가 중간 과정을 조금 보여줄 거야. 너무 잘했고. 자, 이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수학적 확률의 정의예요. NS분의 N 한다면 A요.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그럼 따라하세요. 여사건의 사건의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 아니,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죠? 따라하세요. 여사건의 사건의 경우의 수. 경우의 수. 그럼 우리가 이거 경우의 수 파트에서 했어요. 여섯 건의 경우의 수는 어디에서 A의 경우의 수를 빼버리면 된다. 전체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 기억 어떻게 쓴다 그랬죠? NS 마이너스 NA 이렇게 쓰면 된다 였고요. 이렇게 따로따로 보면 얘가 몇이 되니까 예, 그래서 1 마이너스 얘는 이렇게 하면 뭐로 묶어 쓸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식으로 변형해서 계산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돼서 굳이 한번 보여준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따라하세요. 합집합을 처리하는 방법. 합집합을 처리하는 방법. 합집합을 다루는 일반적인 방법에 따라서 포함되죠. 원리. 포함되지 원리. 확률의 무슨 정리라고 부를 거래요? 필승정. 합집합, 합사건의 확률을 다루는 기본 공식을 우리가 무슨 정리라 부를 거야. 포함 배제 원리랑 똑같아요. PA 더하기 PB 만나면 안 되겠죠? 뭐 해줘야 돼? 마이너스 P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이것도 우리가 중간 과정을 좀 씁시다. 저선 정리가 뭐야? 방금 이걸 말해주면 돼. 우리 공부할 겸. 자, 수학적 확률의 정의예요. NS분의 N A 합 B 이렇게. 지금 우리 수학적 확률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이걸 쓰면은 수학적 확률의 정의인 거야. 늘으면 우리가 이번엔 따라하세요. 합사건의 사건의 경우의 수. 경우의 수. 오늘 우리가 포함 배제 원리에 의하여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 A로 B로 쓸 수 있었을 거야. 그래서 따라하세요. 겹치는 게 없으면 겹치는 게 없으면 더하기. 더하기. 이게 무슨 법칙이었어? 합의 법칙이었어. 따라하세요. 합사건의 경우의 수. 사건의 경우에 겹치는 게 없으면 그냥 더해. 그래서 무슨 법칙이라고 불렀고? 합의 법칙. 있으면 겹치는 거 빼야 돼. 이게 무슨 원리? 포함 배제 원리였던 거야. 일산원소에서 배우기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량 NS분의 NA 하면 내가 뭐라 쓸 수 있니? PA. NS분의 NB 하면 뭐라 쓸 수 있니? PB. NS분의 NA 하면 빼기 뭐라고 쓰면 되니? PA 여기. 자, 그러면 이건 따라서 곱사건의 사건의 확률 확률. AB 곱사건의 확률을 빼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확률을 더하고 곱사건 확률을 빼주면 된다. 이게 포함배제 원리로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따라서 확률이 확률의 덧셈정의. 덧셈정의. 덧셈정의 배웠으니까 뒤에 이제 곱셈정리도 나중에 배우게 해요. 그건 다음 시간에. 일단 오늘은 덧셈정의. 자, 쭉 쓰고 한번 복습하고 그 다음 쉽시다. 시간 딱 좋다. 시간아 이거 이해 안 되는 거 없었어? 생소한 건 당연한 거 처음 정리한 거니까. 근데 이해는 다 됐으면 좋겠거든. 왜 이해되니? 처음 이해되니? 이따 문제 보면은 아 뭐야 씨. 경우에서 건너 MS 전체 경우에서 나누면 끝이네. 대부분의 문제는 그래요. 근데 우리는 좀 더 연습을 해야 돼. 이게 수학적 확률의 정의를 만족하는가? 수학적 확률을 쓸 수 있는 문제인가? 아마 샘 하이메스는 다 만족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알려주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보면 아니 되네? 이게 안 되겠네? 딱 알아요. 보자마자 알아요. 고민하는 게 아니라 보자마자 알아요. 나중에 시험 때는. 왜 하이메스 다 풀었어? 최종은 어땠어? 자, 정리할게요. 오늘 배운 내용을 쭉 한번 훑어보고 쉬는 시간 10분 정도 쉬고 문제 쭉 풀어보자. 자, 우리가 용어를 먼저 정의했는데 여기는 우리가 다 대부분 했던 말이었어. 뭔가를 했다. 뭐 했다? 시행했다. 그 시행에 나온 결과들이 되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모든 결과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비유했다? 기호로는 어떻게? 대문자 S, 라지 S로 표현하기로 했다. 자, 그 다음에 그 표본공간 전체 집합의 일부분, 그러니까 결과의 일부분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 사건.
그래서 우리가 사건 하면 우리가 집합규로 나타냈던 거죠. 자, 그리고 원소와 그 중에서 사건 중에서도 원소가 한 개의 사건을 특별히 뭐라 부를 거다? 근원 사건. 왜 근원 사건에 이름 왜 붙였어? 두 개는 왜 안 붙이고 하나만 왜 붙였어? 이거 수학적 확률의 정의를 할 때 우리가 얘를 표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원소가 한 개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같을 때라는 것보다 근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같을 때는 좀 편하니까.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전체 집합, 전체 집합. 전체 사건, 전체 사건. 줄여서 뭐라 부른대요? 전사건. 전사건. 따라서 공집합, 공집합. 뭐라 부른대요? 공사건. 전사건. 그다음에 두 개 이상의 어떤 집합의 관계. 따라서 합집합. 합집합. 이건 따라서 A 또는 B. A 또는 B. 그럼 집합으로는 따라서 합집합. 합집합. 사건에서 뭐라 부른다고요? 합사건. 따라하세요. A이고 B. 그리고 C는 따라서 A and B. A and and or 이게 or이고 이거 and 이거 보통 표현을 해요. and or. 자, 우리가 and면 A이고 B 또는 A, B 동시에 뭐 이런 의미죠. 따라하세요. A이고 B. A 그리고 B. 우리 사건에서는 A, B의 무슨 사건? 곱사건. 곱사건이라고 표현을 한다. 자, 따라하세요. 겹치는 게 없다. 겹치는 게 없다. 교집합이 공집합, 교집합이 공집합. 곱사건이 곱사건이 공사건. 공사건 이렇게 세 가지 표현 알려줬지. 하나 더 됐어. 따라서 A, B가 A B가 배반 사건. 배반. 집합에서는 따라서 A, B가 A B가 서로. 서로 소. 근데 사건에서는 A, B가 무슨 사건? 배반. 이렇게 부르면 배반 사건이 뭐지 하면 안 돼. 아, 겹치는 게 없다. 이렇게 그냥 해석하면 되는 거야. 겹치는 게 말이 길잖아. 배반 사건을 붙여줘. 자, A가 아닌 하면 우리가 집합으로 따지면 무슨 집합? 여집합. 사건에서는 사건. 여기는 내가 사건은 사건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확률은 몇 가지 확률이 있다고 했을까? 세 가지. 제일 많이 쓰는 건 무슨 확률? 수학. 수학적 확률. 이게 안 될 때만 나머지 두 개를 쓰는 거야. 수학적 확률이 있고, 많이 안 된다면 누구랑 누구도 쓸 수 있다라고 했죠? 통계적 확률과 기하학적의 순서는 상관이 없어. 그냥 걔네가 있다는 건 알고 있으면 돼. 자, 첫 번째 수학적 확률을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약 조건이 있을 때 쓸 수 있어. 따라하세요. 근원 사건이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기대될 엄밀하게는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야. 근데 너무 기니까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 기대될 때라고 우리끼리는 얘기를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야. P 보고 싶어. 어떻게 구하면 돼? 라고 해준 거야. NS분의 NA 바로 나와야 돼. 다시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면 PA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러면 NS분의 NA를 못 쓸 때도 있다는 거야. 어떤 면 못 쓰는 거야? 배반 사건이 아니야.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는 저걸 쓰면 안 돼. 그럼 너네가 뭘 확인해야 되냐? 확률을 보고 싶다? 이거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가? 확인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야 돼. 중학교 때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제 처음 우리가 하게 될 거니까. 그럼 계산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예를 들면 그 언제 그런 결과가 생기냐? 따라하세요. 결과가 겹칠 때. 예를 들면 1, 얘 나와도 1, 얘 나와도 1, 얘 나와도 1이지. 결과가 같은 하나의 결과가 1로 합쳐진다는 거예요. 집합이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겨.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설정하면 되냐면 따라하세요. 같은 것을 다르게 보고 표본 공간 설정. S이지 집합 그릴 때 다르게 이제 1A, 1C, 1D 뭐 이렇게 다르게 보고 설정을 해줘야 우리가 수학적 문제를 잘 쓸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통계적 확률은 따라하세요. 근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모를 때. 야, 모르겠어. 진짜 해보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총 시행 횟수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난 시행 횟수를 우리가 비율로 통계적 확률로 쓰기로 약속을 한 거고요. 기하학적 확률은 따라하세요. 뭐한대? 그런 꼴이 나올 때 쓰는 거야. 그래서 따라 성분의 길이 또는 어떤 도형의 넓이를 쓰겠다는 얘기인 거야. 그런 느낌인 거죠. 자, 그 다음 우리가 확률의 성질이라고 부르면 표본 공간이 일어날 확률은 몇이다? 1, NS분의 NS니까 몇이다? 1이다. 중간 과정까지 말해주면 더 좋죠? 이것도 과정 얘기해볼까? P 공집합이죠? 공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계산이 될 거고 네? N 공집합이라서 몇이다? 0. 근데 우리가 NS분의 N 공집합으로 쓰려면 수학적 확률의 정의를 쓴 거잖아?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 기대되니까 쓸 수 있죠? 같은 정도 기대 안 돼도 이건 무조건 0이야. 이건 무조건 1인 거야. 내가 그냥 식 표현하는 거 연습시키려고 쓴 거고. 자, 그래서 PA의 범위는 모든 확률들의 범위는 확률이 3 이런 거 안 돼. 확률 마이너스 2 이런 거 안 돼. 왜? 정의 자체가 원소의 개수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원소 개수 마이너스 1 이런 거 없잖아. 몇 이상?
몇이야? 1이야. 어떻게 구하면 된다? 간단하게 결과만 말해주면 1 마이너스 1. BA A의 확률을 빼주면 A의 사건의 확률이 된다. 도선 정리! 그러면 우리가 무슨 원리를 이용해서 나타낸 거예요? 컴파이션 원리.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뭐하고 더하고 겹치는 거 보여주면 빼주면. 중학교 때 어떻게 됐냐? 얘 겹치는 게 항상 없는 것만 나왔어. 그럼 따라서 교집합이 교집합이 공집합. 공집합. 곱사건이 곱사건이 공사건. 그럼 A, B가 무슨 사건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그치 이제? 겹치는 게 없으면 무슨 사건 이러겠지. 배반 사건. 그러면 따라서 배반 사건이면 배반 사건이요. 확률을 더한다. 확률을 다. 중학교 때는 그 경우만 나왔다. 중학교 때는 무조건 배반 사건으로만 문제를 낸 거야. 배반 사건 뭔지는 안 알려주고 겹치는 게 있는지 확인 안 해도 A 또는 B의 확률 그냥 더하면 돼, 무지성. 왜? 어차피 문제를 출제할 때 겹치는 게 없게 배반 사건으로만 주기 때문에 괜찮은 거야. 이제는 아니에요. 체크를 해야 돼. A 또는 B 하면 겹치는 거 있나? 부터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겹치는 게 있으면 포함배제 원리를 풀어주고 겹치는 게 없다? 그냥 더하면 돼요. 자,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어봅시다.